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제 경기가 끝나고 분데스리가가 돌아오면서 팬들은 1위를 놓고 벌일 두 팀의 환상적인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을 홈으로 불러들여 올 시즌 가장 힘든 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 바이에른 미드필더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을 이끌고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며 알리안츠 아레나를 방문합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의 팀은 알론소의 완벽한 시즌 출발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투엘 감독은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누엘 노이어는 스키 사고 이후 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전 자리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노이어 대신 스벤 울라이가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골키퍼로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라이 앞에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파트너십은 환상적이었고 데리흐트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데리흐트가 선발로 나서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레프트백에서 최고의 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른쪽 백은 마즈라위가 선발로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콜라드 라이머가 맨헨 글라트바흐전에서 보여준 에너지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레버쿠젠이 강력한 공격팀이고 플로리안 비르츠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 라이머가 오른쪽 백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수비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앙의 조슈아 키미히가 국제무대에서 부상을 당해 프랑스와의 평가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키미히가 출전할 수 있다면 라이머가 오른쪽 측면에, 키미히가 출전할 수 없다면 라이머가 중앙으로 이동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한쪽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레온 고레츠카의 출전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고레츠카는 키미히나 라이머와 짝을 이룰 것입니다. 키미히와 마찬가지로 자말 무시알라의 출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표팀 경기에 결장했지만 그가 10번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있을 마지막 훈련에 차질이 생긴다면 토마스 밀러가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르로이 사네의 전성기를 보고 있으며 독일 대표팀에서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강력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그가 오른쪽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라트바흐와의 경기로 인해 세르주 그나브리가 왼쪽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에서는 해리 케인이 다시 득점포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버쿠젠에 대해 투엘은 승리를 염원하며 우파메카노, 김민재와 함께 데리흐트는 포지션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매우 강한 팀이고 훌륭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동질적이며 매우 좋은 수준에서 플레이합니다.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3승으로 시작한 유일한 두 팀입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키미히는 내일 출전이 불투명하고 슈퍼모팅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시알라는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증 없이 훈련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내일 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시즌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내일 다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라이머가 라이트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데리흐트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매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리흐트는 우파, 민재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을 놓고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필요하고 때로는 특이한 포지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신민은 다음 주 챔스 조별 예선을 알리며 이번 시즌 챔스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열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건 바이에른 순위와 파리의 순위이고 나폴리의 순위는 낮은 편에 속하네요. 나폴리는 지난 시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세리에 A에서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가 더 이상 나폴리 팀을 이끌지 않고 루디 가르시아가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임자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구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한 김민재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모든 수비를 뒤흔들었던 빅터 오시멘과 크바라츠켈리아 듀오를 여전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PSG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수도에서 온 이 클럽은 훨씬 더 균형 잡힌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바페는 팀의 스타이며 그 주변의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루카스 에르난데스, 오스만 덴벨레, 렌달 콜로무아니가 올여름에 모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자신의 철학을 선수들에게 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AC 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PSG가 보여줄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의 쿠데타. 바이에른 클럽은 해리케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스트라이커를 찾던 바이에른은 이보다 더 좋은 선수를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끝까지 갈 준비가 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오프시즌 내내 최상의 방법으로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럽 정상 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맨체스터 시티는 우승 트로피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맨시티는 마침내 유럽 최고의 클럽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맨시티는 마테오 코바치치, 제레미 도쿠,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강화했습니다. 홀란드가 이끌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경쟁이 치열한 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메디컬 업데이트에서 PSG는 화요일 독일 프랑스전에 출전하지 않은 카일리안 음바페에 대해 안심하고 있습니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음바페가 슬개골 힘줄에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했었다고 합니다. 엔리케 감독은 음바페의 상황을 분석해봐야 하지만 니스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내일 음바페의 상태를 분석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는 이번 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가 니스전 준비가 될지 알아보기 위해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바페가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SG는 4경기 무패의 니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니스와의 전적은 11번의 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파리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PSG는 이강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최근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PSG는 선수의 사기와 구단의 배려를 위해 이강인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우승 가능성도 있고 병역 의무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다음 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이고 챔스 데뷔전은 약간 미뤄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